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냐면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 오렌지족. 오렌지족. 지금까지 얘기한 여기까지는 80년대 얘기고 80년대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그리고 땅 투기나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른 다음에 그들의 아이들이 유학 1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졸부가 등장하죠. 강남권에 특히 강남권에 뭐 이거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네. 졸부. 일부. 그러니까 뭐 졸부가 뭐 사실 벼락부자. 저 아는 졸부도 본인이 졸부라는 걸 인정해요. 아는 졸부가 많아요? 아니 저는 강남권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참 강남 뭐 이런 거 남자.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었어. 너희 아빠 뭐 하죠? 우리 아빠 졸부야. 그런 거 진짜 있었어. 우리 아빠 졸부. 우리 아빠 졸부야. 뭐. 근데 웃다 보니 울게 되는 부럽다 그 와중에. 근데 그게 그치. 그러니까 부럽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지. 약간 부럽다. 야, 누구나 뭐 바라지 않습니까? 그쵸. 돈벼락. 근데 나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벼락 거지가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가 항상 자아실현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서 규칙적으로 이제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나 진달래 아파트로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늘 강북으로 가서 집을 지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졸부의 등장과 아무튼 이렇게 벼락부자가 생기면서 나타났던 게 그 벼락부자의 2세, 그러니까 벼락부자의 자녀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이 용돈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LA로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LA로 유학을 많이 갔고 사실 그리고 유학이 저처럼 무슨 뭐 10년 이렇게 유학을 한 게 아니라 원먼스도 있어. 네. 맥스 6months. 6개월 정도 하고 근데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6개월 딱 하고 돌아와 갖고 발음이 막 그 시차 적응은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년 동안. 뭐 제가 그때 뭐 친구 저였나? 뭐 누가 리복을 샀어요. 그랬더니 너 리박 샀네? 리박? 리박. 그리고 리종원인가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유행했던 가수가 알리사 밀라노 기억하시죠? 알죠. 완전 알죠. 그 내가 나 알리사 밀라노 너무 좋아했더니 엘리사 밀라노 아니야?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였나? 우리 그 친구구나. 그 친구였구나. 썩 잘생기진 않았었어. 응? 진시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유학 갔다가 방학 때 오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LA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온 애들이 오렌지족이다라는 말도 있고 오렌지가 비싸서 그래서 그때는 제법 귀한 과일이라 그거 먹는 애들이 오렌지족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일 유력한 건 3호선 라인이 강남권에 많았잖아요. 압구정, 잠원, 고속터미널 다 3호선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 압구정 이쪽이 3호선이 오렌지 라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걔네들은 지하철을 안 탔다는 거죠. 여하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오렌지족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는. 누가 있었죠? 류시원? 듀스. 그 강남권에 그렇죠. 범 강남권에서 김원준 소위 야타를 했던 친구들. 야타. 그때는 저는 신반포 중학교 다녔거든요. 신반포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끼리 뭐 말했던 사람은 이제 류시원. 류시원이 뭐 김원준. 이클립스 타고 다닌다. 이클립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스포츠카. 뭐 좀 시체말로 먹어주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류시원 씨가 그 차를 또 당시의 연인이었던 샵의 서지영 씨한테 한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서지영이랑 결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클립스 별거 아닌데. 그리고 사실 그때 연애하는 것도 별일 아닌데 연예인들이 20대 연애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 큰일이라고 심지어 족보까지 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그 열애설에 너무 감정이입들을 많이 해요. 그래. 남들도 다 하잖아. 우리도 하는데 뭐 연예인 연애하면 안 돼? 쿨하게. 그래. 다만 그들의 연애가 좀 더 근사해 보일 뿐. 맞아요. 선남 선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확실히 확률적으로 더 멋져 보일 따름이지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 그냥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 안 한 지 꽤 됐는데. 그 연애 왜 끊으셨어요? 왜 끊어야지. 결혼을 했으니 끊어야지. 그렇구나.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깜빡했네요. 저는 아직도 부인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느끼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하면 돼. 진짜. 그건 안 해.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 션 씨 싫어합니다. 네. 션 맞죠? 네, 션. 션은 또 제가 인연이 좀 있죠. 그분이랑 출장 너무 이게 같이 눈높이를 갔었고, 올려놨어. 그리고 결혼식 때 빅마마 멤버 중에 한 명 결혼식장에서도 만났어요. 그때가 션 씨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급했어 이러고 있을 그 무렵인데 그분이 결혼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결혼했습니다. 너무 좋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결혼식이 그 이영현 씨 결혼식이었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분이 너무 밝게 너무 되게 홀리하시잖아요. 기운이. 그치. 물어보셔서 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뭐 썩 그렇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집 애하고 우리 애기하고 이름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션 씨는 여전히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그분이 너무 그 눈높이를 올려놨다. 당연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뭐 그냥 옛날 같지는 않지만 좋아요 이렇게도 너무 좋은데 그분은 항상 아직까지도 너무 막 마음이 떨리고. 나 혹시 약간 건강검진 는 아니겠죠? 마라톤 열심히 하시니까. 심장 쪽이. 그냥.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정혜영 씨면 인정하지.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정혜영 씨가 그 에릭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저는 그분이 있어요. 거의 처음에 나왔었는데 아침 드라마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아침 드라마에 정혜영 씨랑 박주미 씨랑 같이 나왔어요. 기억해요. 도저히 최강 누가 더 라인업. 이쁜 거야? 저거도 있었어. 심지어 아침 드라마에 고소영 심은하 라인업도 있었어. 그치. 그 라인업에서 심지어 선생님을 좋아해. 놓고 경쟁을 해 막. 그래서 이거는 그때 보면서도 이건 다시 없을 조합이다. 저는 그때 아무튼 그 아침 드라마 보고 정혜영 씨와 박주미 씨 중에 내가 누굴 더 좋아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Anyway, 우리가 옛날 얘기 왜 하고 있느냐? 오렌지족. 90년대에 오렌지족 등장, 요게 참 재밌었단 말이에요. 일단 처음에 못 봤던 브랜드들을 막 엄청나게 들여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던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본의 아니게 정말 아닌데 오렌지족하고는 뭐 저는 낑깡도 아닙니다. 낑깡도 아니고 뭐 감귤족도 아닌데 단지 제가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그 오렌지족 친구들에게 약간 우리과 쟤는 우리 쪽이야. 그치 이렇게 이해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입었던 브랜드가 뭔데요? 당시에 아베크롬비? 아니요 그 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클럽 모나코. 클럽 모나코. 그다음에 맞아. 한때 갭도 한국에 정식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갭 오리지널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리퍼블릭. 그다음에 이제 에버크롬비나 이런 건 나중에 들어온 거고.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캐나다에 사촌들이 살아요. 그럼 우리 사촌 형들이 옷을 잘 입거든. 그리고 거기 그 옷들이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아울렛도 많고 그래갖고. 그 나라 이랜드 아니에요? 그래 비싸질 않아요. 솔직히 비싸질 않고 얼마든지 뭐 사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이제 옷이 좀 실증 나면은 저희 이모한테 딱 해갖고 이모가 이민 가방에 바리바리 싸갖고 오십니다. 이거 너 해 이렇게. 그 미국 초콜릿하고 함께. 아직도 우리나라에 초콜릿 없는 줄 아시고 영대야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막 안에 막 스니커즈 막 트윅스 이런 게 막. 우리도 가나토 초콜릿도 있고 블랙조도 있잖아요. 가나. 블랙조. 가나 이거. 그렇죠. 들었다 놨다. 하실래요 가나 여기? 저는 그런 짝은 아니라서. 저는 저의 추위는 셀프로 달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옷을 좀 소위 말하는 메이커를 많이 입었었고 그래서 우리 강남에 있는 수많은 우리 오렌지족 친구들에게 우리 클럽이야. 근데 그때 갑자기 사실 그 전까지는요. 유년 시절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근데 쟤네 집 되게 부자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완전히 그룹이 나눠진다는 생각은 저는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경험이 완전히 그 분리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구분은 있었어요. 그럼 뭐 언제든 그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외국이라는 팩터가 들어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학파와 아닌 사람의 구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어학연수라는 개념도 거의 그때쯤 그렇죠.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게 일본 유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맞아. 친일파도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지만. 동경 제국대학 그렇지. 출신에 그런 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90년대 접어들면서 신흥 갑부들이 등장을 하고 그 자녀들, 유학 경험이 있는 그 자녀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 유학파들 중에는 부모가 막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그 흐름에 편승해서 이제 부모들이 우리 자식은 내가 좀 그래도 경험도 시켜주고 뭐 외국 경험도 시켜주겠다고 해서 외국 나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그쪽 강남 일대 분위기는 다 같이 우르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되면은 1학기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나 유학 가 그래놓고 2학기를 안 와요. 그러고서 2학년 1학기 때 복귀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숏 유학이 되게 단기의 네. 유학이네. 유학을 안 했죠. 사실 유학은 우리가 배울 학, 공부를 해야 유학 아닙니까? 네,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오렌지족이 저희보다 하나 윗세대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 때 이제 정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또 IMF 시대가 딱 왔던 그 시점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렌지족이나 아니면 유학파들도 그 환율을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은 남아 있는 거고 갑자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진 집 애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거고 저같이 이제 아버지가 여러 번 자아실현한 애들은 어학연수가 뭐야. 정말 극강의 알바의 나날을 보낸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한계가 왔죠. 네. 지금도 뭐 극상부자들, 부유층들은 뭐 환율이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크게 상관없이 네. 뭐 외유하고 유학하고 돈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약간 오렌지족을 꿈꿨던 혹은 낑깡족, 오렌지에 미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격이 심했죠. 타격이 맞아요. 심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었던 사람들은 긴 플랜을 접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근데 그때가 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또 번성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류시원, 김원준 같은 그 반포 일대를 주름 잡았던 이분들하고 또 한쪽에서 보면 듀스 같이 그렇게 정말 소위 힙합의 최전선에 있었던 정말 지금 말로 하면 힙스터들이죠. 욱? 욱? 욱 왜? 신체 변화. 신게 먹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힙합이 사실 그 헤비메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산층의 문화로 등장했어요. 맞아. 특히 힙합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넘어서 약간 부유층의 문화였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음악을 하는 환경 자체가 일단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있었고 맞아. 그래서 과거의 락그룹도 악기를 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중산층 이상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청소년 밴드를 해본 친구들이 그래야 대학까지 가서 계속 밴드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연결된 라인이 또 김동률 씨 라인. 뭐 사실 김동률, 김소은. 그 라인. 그 이소은? 이소은. 지금 뉴욕에서 변호사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힙합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나 좀 있는 사람들 왜냐면 힙합을 당시에 또 듣기 위해서는 그 고가의 CD들을 또 사서 어쨌든 들어봐야 됐었고 그쵸. 외국 방송을 봐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힙합 옷 같은 것들이 좀 비싼 브랜드들 뭐 짝퉁도 있었지만 근데 사실 마케팅의 성공이기도 해. 그 외국에서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 94년에 나오고 그 착장 이런 게 상표 안 떼고 여러 개 겹쳐 있고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힙합 문화와 굉장히 그 연결되어 있는 게토 문화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 절도하고 나오면 이거 떼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큰 바지 입었던 것도 시초는 작은 사이즈부터 여러 개를 입어야 한 번에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절도에서 시작됐던 그런 핏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되게 힙한 패션의 현상 이런 게 되기도 했어요.
문화에서 그런 거 많죠. 원래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했었던 것들이 하나의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되고 그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이제 산업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붙어서 그거를 상업화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힙합 패션 같은 게 그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 돈 있는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좀 문화에 가까웠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미국에서는 길거리 문화, 뭐 빈민의 문화 이런 거였지만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문화, 또 약간 오렌지족들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겹치는 지점이 오버랩이 있는, 됐죠. 오버랩이 되는 네. 좀 면이 있었죠. 나중에 힙합 홍대에 있는 뭐 힙합 클럽 같은 경우도 지금도 힙합 클럽에 좀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 아 진짜요? 그럼요. 옛날에 홍대 클럽 저는 스팽글 갔었었는데 스팽글이라는 데 가본 적 있어요? 저는 클럽을 잘 안 다녀서. 저는 뭐 잘 가진 들어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이 거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갔었거든요. 원령공주도 사실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나 일본 영화 같은 것도 금지돼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것도 아이러니야.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 부딪힘이 있지만 사실 중국하고도 부딪히려면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일본의 노래나 일본의 영화, 일본의 드라마는 절대 공중파까지 진입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서적인 장벽인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지만 사실은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OTT나 그 환경이 돼 있지만 그게 또 방송국까지는 못 들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클럽이 사실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안테나샵 뭐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근데 저는 네. 오렌지족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오렌지족은 반은 실체가 있고 반은 저는 환상이었다고 봅니다. 환상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왜냐면 어느 시대나 사실 뭐 그 부유층의 어떤 문화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세대 간의 뭐 혹은 그 계급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 이제 90년대 초에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 이제 역동적으로 벌어지니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소수의 사례만을 갖고 그 주변까지를 모두 아울러서 오렌지족이라고 칭하고 뭐 마치 그 이후에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 그 이후에 뭐 스타벅스와 된장녀 막 이런 식의 논쟁도 저는 언론이 좀 부추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이 그쵸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관전하면서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개입하는 것도 있고 싸움을 붙이고 각을 잡아야 언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뻔히 이 들불처럼 일어날 줄 알면서 하나 던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언론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그런 상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한때는 네. 뭐 귀걸이만 해도 뭐 어떤 사람으로 규정. 근데 귀걸이 대박 귀뚫어. 혹시 저는 수업 때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귀걸이 했다고. 저는 그 안경에 우리 때 안경 중에 아래 색깔 있는 안경 있죠. 그렇죠. 그라데이션도 돼 있고 막 그런 안경을 또 쓰고 다녔어요. 눈은 나쁘지만 약간 그런 또 쓰고 싶은 거야. 이거 선글라스 끼고 수업 들어왔다고 너 나가 해서 저는 빠르게 나갔던 기억이 있네. 그때 막 떨쳐 일어나서 분연히 교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왜 그 교양은 막 100명씩 듣잖아요. 거기서 그러기에는 한없이 작아져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살. 그때는 권위주의가 너무 아직은 많이 남아있었던 시절이라 그러려면 그냥 그런 거지. 내가 그냥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랬긴 했었어요. 그거 봤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때? 그때 한없이 작아져가지고 쫄아서 나가는데 아니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들도 가방이나 이런 게 다 브랜드가 정해져 있었어. 다 같이 매는 잔스포츠 같은 거 있죠. 이스트팩 밑에 천된 거. 이스트팩 그거는 왜 대체 그 배낭은 왜 유행한 거지? 그거랑 노티카 잠바 막 이런 거 있죠. 아니 뭐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보통 유행이라는 게 뭐 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소위 뭐 강남 쪽에 좀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입고 다니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명문대생들이 이제 입고 다니는 이게 요새 뭐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촌에서 뭐 이렇게 폴로 깃 세우고
그 잔스포트나 창피해. 이스트백 뭐 알잖아요. 그거 아니. 힙합 바지에다가 소개팅 폴로 나오는 반팔 애들은- 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그치. 소개팅 나온 애들은 그게 이제 어떤 소개팅의 매뉴얼인가? 벨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갖고 그쵸. GV2 같은 네, 거. 노래는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런 거 흘러나오고 당구 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신발 그 닥터 마틴 같은 거 신고. 그치 그쵸? 닥터 마틴. 근데 되게 놀라운 얘기 내가 하나 해줄까요? 지금 얘기한 그 모든 브랜드에서 나는 그걸 하나도 안 입었어. 좀 신기하다. 하지만 GV2 청바지는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지. 나는 되게 이제 그때가 IMF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알바를 하는 시점이지만 GV2는 입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GV2를 사면 포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이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걸 사고 다른 걸 포기했지. 근데 그 돛담배 잠바나 이스트팩이나 이런 건 솔직히 예뻐 보이지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근데 뭐 어렸을 때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저 고등학교 때는 맞아. 그 운동부 애들 들고 다니는 그 롱백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일반 학교에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그쵸? 때.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엄청 커. 그래갖고 거기다 책을 넣으면 책이 막 다 쏠려 한쪽으로. 사실 그 야구 배트 같은 거 넣으라고 그치. 만든 그리고 이렇게 뭐 가방인데. 잠바나 이런 거. 그 일본의 청소년들은 아직도 그거 매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학원 다닐 때 되게 막 불편해. 거기 참고서가 막 다 쏠리고 이쪽으로 막 쏠리고 막 우다다닥 그리고 우리 하는데도 도시락 싸갖고 다녔잖아요. 도시락도 막 난리 나, 쏟아지고 그 막 안에. 이러는데도 그치만 또 이게 청소년이라면 모름지기 한번 휩쓸려 줘야지.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 유행이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그 일본식 문화인데 우리 작은 아버지들도 우리 고모 삼촌도 다 같이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저 아기 때. 교복 입고 다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 가방이 시골 가면 아직도 있거든요. 퓨마 같은 거. 그치. 그런 거 아직도 조다시 청바지 입고 막. 참 네. 추억은 방울방울인데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게 소위 걸크러쉬 문화라는 것도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본이라는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시대의 아이콘이 있었고 코뚜쿠, 체리나 씨 막 이런 분들. 걸크러쉬는 두 가지가 만나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신세대 문화. 신세대 문화의 열풍이 이제 폭발하면서 뭐 나는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워. 나는 나야. 그래, 나는 달라. 그래, 넌 너야. 그래, 넌 너지. 누가 더 You 아니래? are you. 근데 나는 나야 이런 식의 이제 신세대 문화. 부끄러워. 그런 거 이렇게 하고 방송하니까 좋다. 얼굴 작아 보이고. 계속 하세요. 다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플러스 힙합이에요. 맞아요. 힙합이라는 문화가 그 X세대의 그런 좀 구별짓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학 용어에 이제 디스팅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별짓기. 근데 구별짓기라는 거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좌우간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전 세대로만 구분되면 힙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미학적으로 무슨 어떤 정확한 무슨 황금률의 기준이 있어서 그건 너무 힙한 거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모랑 반대 삐딱선만 타면 그게 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대에서 길게 입었어. 그럼 나는 짧게 입는 게 힙한 거고. 그래서 요새 짧게 입었으면 크롭 길게 다시 입는. 유행하잖아요. 그럼요. 작년까지 롱패딩 산다고 난리를 치다가 크롭이 다시 유행. 티를 넣어 입는 게 유행했었으면 빼 입는 게 힙한 거고 앞에만 넣어 입는 게 옛날에는 그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한쪽만 넣고 한쪽 빼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다시 청바지의 통의 모양과 여성의 스커트 길이는 절대적인 미감이 없어요. 그거는 늘 다시 돌아오고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없어지고 하는 거고. 기준은 있지. 그 옷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쁘게만 보이면 되는데 근데 심지어 그것도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억지로 못생겨지려고 하냐. 근데 그 맞는 말이에요.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까 젊은 세대가 왜 굳이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데 왜 저런 패션을 하지. 근데 그들에게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만의 표현법이 따로 있는 거지. 그리고 칼라 렌즈가 다 있어요. 그들은 VR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하고 달라. 그들끼리 보는 미학적 기준이 있어서 어른들이 야, 뭐 어릴 때는 화장을 안 해야 예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야, 언니는 생각이 달라. 화장을 많이 해야 예뻐.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피부 톤에 맞춰서 해야지. 다 13호에 토마토 바른다고 예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행을 그냥 따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뒤처지지 않았다. 기준이 그냥 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다 어느 시대가 되면 무조건 닭뼈슬을 세워야 되는 그치. 거고. 우리 때는 여기 그루프 말아야죠. 그렇지. 이렇게. 남자들 저희 때는 그 1994 나오지만 이게 정대만 머리라고 이거 있잖아. 아. 그거를 다 하는데 그거 진짜 아무나 맞아, 안 맞아. 어울리거든. 근데 그리고 장구경 머리. 장구경 머리도 그렇고. 5대5.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구별짓기의 욕망과 연결된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때 힙합 문화하고 오렌지족의 문화 그리고 바지 끌고 다니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굉장히 소비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붐이었잖아요. 모든 문화의 어떤 거품이 최절정으로 이르렀던 그때 유행하고 지금 젠지들이 소비하는 엠넷의 문화 있죠. 엠넷의 쇼미더 이렇게 말하면 쇼미더머니의 그 문화가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맨날 소코도모 노래를 하고 있거든. 그 머드 더 스튜던트 노래를 나랑 같이 듣고 트러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게 아주 묘하게 G하고 X가 맞아 떨어져요. 한 번 도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한 표현 텀을 많이 쓰는데 돌았어요. 한 맞아요. 텀을 딱 도른 거고 한 텀을 돌면 결국에는 제자리가 되거든. 사실 제자리가 돼요.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리가 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세대 간에 겹치는 부분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 교복 자유화 때 우리가 속에 입었던 할미니얼에 비슷한 아가일 체크의 베스트 이런 게 요새 다시 유행하거든.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변화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과잉한 문화 있죠. 그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맥스. 좋습니다. 뭐든지 미인에서 맥스까지 확 치닫는 거. 그게 우리 경쟁력이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노래를 하나 깔아드리고 싶네요. 맥스의 Would You Love Me Less? 그러면 너 나 덜 사랑할 거야?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저널리스트 리가 깔아주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야, 그것도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쉬죠. 저를 버리시나니까. KBS가 계승자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그들이 계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무슨 생각하다가 딜레이가 걸렸어. 요 로딩 중 요것도 옛날 문화죠. 감사합니다.